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브랜드화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.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유일하게 건설회사가 브랜딩을 하는 회사는 브랜딩을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합니다. 건설회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그러한 브랜딩을 하는 것이고요. 대한민국 부동산 구조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들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현상들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,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레미안, 그 다음에 GS의 자이,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, 이렇게 등등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아파트에 브랜딩된 아파트들이 되게 많습니다. 실제로도 또 이제 그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서 굉장히 아파트 또한 고가에 또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고, 또 그 분양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초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선도주자는 굉장히 건설회사 중에서는 중견기업 이런 기업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갈수록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대기업에서 들어오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. 또 그 추세가 또 브랜딩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많이 지었던 대리운건설에서는 대리운 테크노타운이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요. 그 다음에 대리운 포스타워로 넘어가서 현재 대리운 테크노타운이 21차, 포스타워가 7차 연도까지 지어서 지금 차기 사업지를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많이 지었던 에이스 건설이 에이스 테크노타운으로 시작을 해서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를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많이 지었었죠. 그 다음에 ENC 건설에서 ENC 드림타워,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많이 지었었고요. 그 다음에 또 많이 지었던 게 우림건설에서 우림 라이온스밸리 형태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최초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건물이었죠. 이렇게 몇몇의 이렇게 소형 건설회사에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가다가 그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이 뛰어든 모양새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는데요. 가장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독보적으로 먼저 뛰어들었던 회사가 SK건설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브랜딩도 SK건설에서 가장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. SK건설이 SKV1이라는 그 브랜딩을 이제 맨 처음에 시작했던 데가 당산동 SKV1 센터, 거기가 맨 처음 그때가 2011년 12년 이 정도 됐을라나요? 그 정도 된 것 같은데, 그때를 필두로 해서 SK가 V1이라는 그 명칭을 달았고요. 그 이후로 성수동 SKV1, 가산동 SKV1, 성남 SKV1, 금포 SKV1, 지금은 굉장히 많은 SKV1이라는 SKV1을 쓰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혔죠. 그래서 이제 그 선도주자로 SK건설이 먼저 뛰어들었고요. 그 다음에 보면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테라타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. 이게 이제 문정동에서 맨 처음에 테라타워 1, 테라타워 2 이런 식으로 해서 테라타워라는 명칭을 엔지니어링에서 썼고, 그 다음에는 이제 GS건설에서는 자이타워로 해서 자이타워라고 썼을 때는 대부분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됐습니다. 그게 맨 처음에는 저기 가양동에 있는 자이타워, 한강 자이타워로 쓰면서 자이타워라고 해서 그 다음에 광명역에도 또 들어갔었고요. 그래서 GS건설에서 지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자이타워 형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은 처음에 좀 이렇게 브랜딩을
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현대건설에서는 브랜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. 단순하게 현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현대지식산업센터가 맨 처음 독산동에 있는 현대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갔고요.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그 현대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저기 다산 신도시의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이렇게 써서 또 약간 다른 느낌으로 좀 가더라고요. 근데 이제 또 가산동에도 현대건설에서 짓는 큰 게 있는데 현대 가산 퍼블릭 이런 형태로 약간 그 영어 느낌을 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로 딱 이렇게 브랜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외에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대우건설, 그 다음에 대림건설, 그 다음에 이런 건설들이 이렇게 브랜딩을 조금씩 시도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대기업에서 그 지식산업센터로 브랜딩이 돼서 완전히 이렇게 시장에 인지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SK V1 밖에 없는 것 같아요, 아직까지는. 근데 이제 향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브랜딩이 더 될 것 같고요. 이제 이런 브랜딩이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? 이제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, 아무래도 그 대기업 파워, 그 브랜드 이미지 파워하고 이런 개념들 자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분양 당시에 분양을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이제 수분양자들이 받아들일 때 아무래도 이렇게 대기업 브랜드다 보니까 좀 신뢰가 좀 더 가는 것 같고, 일반 이렇게 이름 없는 건설사보다 훨씬 신뢰를 더 주는 것 같고, 아무래도 사게 되면 좀 더 그 아파트와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나 수분양자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짓는 거하고 일반 중견건설에서 짓는 거하고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.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조금 그 프리미엄으로 더 받긴 하지만 사실상 지어지는 건축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, 이제 수분양자들이 이제 건물이 마지막까지 지어졌다라는 것들, 그 다음에 좀 더 믿을 수 있다라는 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를 더 주는 것 같고요. 똑같이 이제 아파트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면 대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이 더 붙지 않을까, 이런 부분들을 그 수분양자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, 이제는. 그러니까 그 향후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의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, 그 다음에 디벨로퍼들이 그 지식산업센터의 개발을 상당히 많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많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렇게 대기업들이 브랜드화를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.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중소건설 회사들의 틈새 시장이었고 거기서 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었던 데 반해서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 파트에도 완벽하게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,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라니 따로 없었어요, 사실은. 근데 네이버 부동산 자체의 카테고리에 지식산업센터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입지적으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.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활성화되는데 한 20년 정도 지식산업센터 20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딱 자리를 잡혀서 완전하게 이렇게 시장에 돌아가는 것까지 최근에서야 이제 이런 모양새가 밝혀지는데요.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향후적으로는 이제 더 이렇게 브랜드가 되면 될수록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브랜드된 대기업의 지식산업센터가 가격 면에서도 훨씬 더 비싸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분양자들은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, 개인적으로는 입지가 좋은 곳에 대기업 브랜드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추천해 볼 만합니다. 추천해 볼 만하고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이게 대기업 그 지식산업센터의 브랜드화, 이렇게 브랜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브랜딩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한 추후
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